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거 아닌 오해였는데, 그땐 마음속에 무겁게 내려앉은 돌덩이처럼 저를 짓눌렀던 일이었어요. 저는 43이에요. 남편 상우랑은 동갑이고요. 중학교 2학년 되는 민석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남편은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고, 저는 전업주부로 집안일 돌보면서 지내요.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평범한 엄마죠. 저한테는 소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한 동네에서 자라 서울까지 함께 올라온 사이예요. 지금도 서로 연락하며 잘 지내는 가까운 친구예요. 소영이는 결혼은 안 했고 혼자서 꽃가게를 하면서 사는 참 부지런한 친구예요.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소영이가 우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가끔 들러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그랬는데, 요즘엔 주말마다 오고 심지어 제가 집에 없는 날도 혼자 와서 다녀가더라고요. 반찬통을 부엌에 놓고 가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간 날도 있었어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바쁜 저 대신 민석이 좀 챙겨주는 것도 같고,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니까 가족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영이가 민석이 방에 자주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잠깐 시장 다녀온 사이에 소영이가 아들 방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아들 방에서 둘이 도란도란 무슨 얘기를 하다 웃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너무 낯설고 어색했어요. 그날부터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 아이 방에 혼자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민석이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 이모랑 무슨 이야기해? 근데 애가 말이 없어요. 그냥 고개만 돌리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소영이가 주방에서 남편 상우랑 마주 앉아 조용히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둘 다 표정이 묘하게 심각했어요. 저랑 눈이 마주치자 상우가 툭 일어나더니 과일을 싱크대에 올려두더라고요. 소영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지은아, 내가 내 좋아하는 귤 가져왔어. 그 말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왜 남편한테 먼저 말해?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혹시 소영이, 혹시 상우랑 무슨 사이인 건 아닐까? 내 친구랑 내 남편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이상한 건 민석이도 요즘 유난히 말이 없다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도 밥 한 숟갈 뜨고 그냥 일어나고, 물어봐도 대답은 한마디뿐이에요. 그 애가 워낙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요즘은 눈빛조차 피하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몇 번 슬쩍 떠봤는데,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죠. 소영이랑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하지만 물어볼 용기도 없었어요. 사실 소영이는 내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중학교 때 제가 전학 와서 따돌림 당할 뻔했을 때 유일하게 제 손을 잡아준 게 소영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우리는 항상 같이 다녔어요. 고등학교 땐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쉬는 시간마다 붙어 있었고, 대학도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자취방은 같은 동네였어요. 가족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웃고 울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더 복잡했어요. 소영이를 믿고 싶은데, 민석이 방에 자주 드나들고 상우랑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이 자꾸만 의심으로 이어졌어요. 그 의심이 점점 커져서 결국엔 제 마음까지 병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자꾸 들어서 일찍부터 거실을 서성였죠. 그런데 소영이가 들고 온 반찬통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걸 봤어요. 나는 분명 어제 집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 말이에요. 몰래 들어와서 두고 간 걸까 싶어 소름이 돋았어요. 그 순간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폰을 꺼내서 바로 소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신호가 울리더니 소영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너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솔직히 좀 불편하거든. 민석이랑 그렇게 가까운 것도 그렇고, 상우랑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소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아, 나 오늘 너한테 할 말 있어서 갈게. 내가 직접 얘기할게. 그렇게 끊고 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진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자 소영이가 서 있었고, 그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어요. 소영이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거실에 앉았고, 저도 마주 앉았어요. 지은아, 내가 왜 자주 왔는지 얘기할게. 처음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근데 민석이 때문에 그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석이가 학교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 처음엔 우연히 마트 앞에서 마주쳤는데 혼자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더라. 그래서 그날 이후로 자꾸 신경 쓰이더라. 소영이 말이 이어졌어요. 조카가 같은 학교 다니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애들이 민석이 괴롭히고 있다는 말이 들리더라.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 너한테 바로 말할까 했는데 민석이가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 엄마한텐 더 말 못하겠대.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파서 나도 모르게 자주 오게 된 거야.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를 의심한 내가 너무 부끄러웠고, 내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는데도 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더 슬펐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고 입이 열리질 않았고, 소영이는 그런 나를 조용히 안아줬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소영이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고 민석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닐까. 내 마음만 들여다보다가 아이 마음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상우가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저는 불쑥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민석이 괜찮은 걸까? 요즘 너무 말이 없고 자꾸 피곤하다고만 하잖아. 그랬더니 상우도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사실 나도 민석이가 이상해서 며칠 전부터 신경 쓰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 말에 더 미안해졌어요. 우린 같은 가족인데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민석이 방에 들어갔어요. 아들은 고개를 돌린 채 말이 없었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늦게 물어서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내가 말해주지 않아도 돼. 그냥 엄마가 내 곁에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알아줘. 그 말에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무섭고 창피했어. 애들이 자꾸 놀리고 괴롭히고 말하면 더 심해질까봐 겁났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소영이 아니었으면 우리 민석이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저는 마음 깊이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자. 가족을 의심하기 전에 가족의 말을 먼저 들어보자. 소영이한테도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소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그렇게 의심했단 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 내가 우리 민석이를 지켜줬다는 사실 평생 잊지 않을게. 그랬더니 소영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지은아, 우리는 친구잖아. 그냥 그거 하나면 돼. 그날 이후로 우리 셋은 더 자주 마주 앉게 되었어요. 식탁에 앉아 밥도 함께 먹고 학교 얘기도 하고. 민석이 얼굴엔 조금씩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소영이 앞에서는 이제 농담도 하고 웃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민석이가 그러더라고요. 이모는 우리 가족이야. 엄마랑 아빠보다 더 자주 내 얘기 들어줬어.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모는 우리 가족이지. 내 친구지만 이제는 너의 가족이기도 해. 이 모든 일은 제 오해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은 진심과 사랑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친구는 내 가족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면 다정한 가족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져요. 민석이가 학교 다녀왔어요 하고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작은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얼마 전엔 소영이와 함께 우리 셋이 가까운 바닷가로 여행도 다녀왔어요. 처음엔 조용했던 민석이도 모래사장에서 신나게 뛰어놀며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지금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꼈거든요. 소영이와 저 그리고 민석이. 이제는 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가끔 누가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연은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해요. 어릴 적 친구와의 우정이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어진 인연은 결국 다시 손을 맞잡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더 단단해졌고 더 따뜻해졌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의심도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 마음을 내어주는 용기가 있으면 관계는 얼마든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귀 기울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어요. 민석이는 말해요. 엄마가 이제는 내 말 들어줘서 고맙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덮어줬어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도 있고 갈등도 생기겠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진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와 마음이 멀어져 있다면 먼저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전처럼 소영이랑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도 떨고 민석이는 이제 자기 속마음도 조금씩 털어놓을 만큼 나아졌고요. 상우도 퇴근하고 나면 꼭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어요. 전엔 상상도 못했던 평범한 장면들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됐죠. 소영이는 여전히 우리 집에 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웃으면서 와요. 민석이는 먼저 이모를 찾고 이모가 만든 반찬은 남김없이 다 먹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며 매일 조금씩 마음을 다독이고 있어요. 사실 그때 제가 감정에 휩쓸려 소영이와 등을 돌렸다면 민석이 마음도 다쳐버렸을 거고 우리 가족은 지금처럼 함께 웃지 못했을 거예요. 한 사람의 진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누구나 인생의 오해도 생기고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숨겨진 진심을 보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에 의심이나 불신으로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믿지 못했던 그 사람, 여러분을 가장 먼저 울어준 사람일지도 몰라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진심이 함께하길 바랄게요.